안녕하십니까. 은강여고 지구과학원 수업을 전담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총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 그 학교 시험 문제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녹일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관리적인 측면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강 자체가 3월 9일 일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규 7회, 직보 1회,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차별로 저희가 좀 계획들을 다한 것 같이 좀 정해놨고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별로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될 문항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다한 것 같이 이렇게 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중점 요소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3개년 정도의 학교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이라는 단원 자체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체지구 그리고 우주 파트의 첫 소단원 같은 경우가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서 작년에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 부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그 이전에까지는 유체지구 이렇게 앞파트까지 이렇게 세 파트를 잘라서 1학기 중간고사, 뒤쪽은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앞에 고체지구 파트는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이,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우주 파트의 앞 단원을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험이 좀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4문항과 그리고 서술형 5문항 해서 총 2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문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고르게 다한 것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난이도로 저는 좀 봤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상중하 문항 중에서 이제 상문항 자체가 정말 난이도가 높다라는 문항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풀 때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갖추기 위해서 점수대가 좀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제가 상문항으로 놨다라고 해서 중 정도의 난이도가 우리 학교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시험지 자체에 대해서 나눈 것이고,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소단원별로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중하 문항으로 좀 나눠놨는데,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그리고 지층의 나이, 별의 물리량, 이 3가지의 소단원이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도 높았고, 그리고 문항수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의 실제적인 생성 과정과 그리고 지형별로 가지게 되는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지도나 그리고 모식도로 주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점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층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질 단면도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연령과 절대적인 연령, 그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해야지 풀 수 있었던 고난도 문제가 이쪽에서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원래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이 물리량의 값으로 비율비를 가지고 좀 많이 문제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이쪽에서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대륙 분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지구과학 1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난이도도 원래는 높고, 그리고 문항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의 난이도를 조금 일부러 중난이도 정도로 내서 정확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유형별로 좀 판별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계셔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중난이도로 나왔지만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출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변동대 마그마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식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문항에 보시면 이렇게 복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될 이 대륙 분포의 변화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게 나왔던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가 핵심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이제 8번하고 서술형 1번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항으로 이 지도 하나만, 이 모식도 하나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식도에 관련지어서 최소 2문항 정도가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식도를 보더라도 한 가지 해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념을 바탕으로 그 모식도를 내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층의 나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층의 나이에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나와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좀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X축과 Y축의 의미를 바탕으로 반감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문항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필석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보이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같이 연계되어서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시나 복합 개념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항 자체가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에는 해당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같이 복합해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X축은 표면 온도, Y축은 절대 등급이라는 값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절대 등급이라는 경우가 표면 온도의 4제곱과 반지름의 제곱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비율비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밑에 보이는 선제에서 뭐 반지름이라든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분의 1이기 때문에 온도분의 1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이라는 것은 T의 4제곱이다 라는 개념 자체를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바탕으로 물리량들을 비율비로 내가 나타날 줄 알아야 이 문항들이 좀 쉽게 풀렸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서술형 문항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역시나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서술형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쓰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서술형 2번 문항이나 그리고 서술형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 키워드만 적으면 끝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술형 4번에 보시면은 딸린 문제 중에서 2번이나 3번에 해당하는 작용을 쓰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이유를 온도로 설명하시오와 같은 문장 형태로 끝맺음이 나와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출 문항들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지구과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단순 암기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원리를 내가 문장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서술형 부분에서 그런 형식으로의 문항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얼마나 잘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림, 그래프, 도표로 응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역시나 지구과학 파트는 그림, 그래프, 도표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그림에서 그 모식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물리적인 양으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문제풀이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 도표를 좀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림, 그래프, 도표를 유형별로 좀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았고요.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떠한 풀이 순서를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조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적응도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항을 보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좀 풀이 과정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역시나 키워드가
주체가 되는 단어를 잘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문장형으로 좀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주간지에서 좀 잘 녹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수업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3시간으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30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유형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서 그 다음에 시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주차에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누적되어서 나올 거고 특별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필수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문항에서 최대한 5문항 정도까지 더해서 25문항 정도로 문항은 좀 구성을 하여서 같이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업은 2번에 걸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 그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서 좀 풀어보고 그 부분들을 PPT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PPT로 마지막을 좀 정리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그래프 도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그림 자료로서 혹시라도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정확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구성에 있어서 이제 교재가 중요할 건데 저희 개념 교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라고 하여서 매 주차별로 우리 학생들이 풀게 될 과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직보 자료라고 하여서 출판사에서 가장 고난이도가 되는 부분 그리고 뭐 EBS에서 필수가 되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와 그리고 직보 자료, 주간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주 교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 그래프 도표가 전반적으로 좀 나와져 있어서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저는 이 애널라이시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많이 고민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각 문항에서 이제 주요한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식도가 있을 거고요. 그래프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런 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먼저 서술을 하고 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이 돼야 되는지 해결책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자, 유형별로 좀 정리하는 것들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2, 고3 문항들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유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좀 보시다시피 유사한 문항들을 먼저 같이 놓아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여서 학생들이 동일한 유사 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이하면서 마지막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이후에 바로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나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혼자서 풀기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보고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리닉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개인별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개인별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저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전후로 해서 한 30에서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4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다시 한번 추후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줌 클리닉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는 오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한 번 틀렸던 문제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출제를 하여서 정답률 자체가 좀 높아졌을 때 그 문항을 다 재시험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재시험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별로 그 문항에 대한 이제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유형별로 어떠한 문항들을 좀 틀렸는지 확인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수적인 부분들을 클리닉으로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기출 기반의 유사 유형들을 제가 주간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출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해서 문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여서 언제나 기출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지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저희는 클리닉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동영상을 통해서 꼭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클리닉에서 해결하고, 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번의 수업과 1번의 직보 수업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이번 시험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각 주차별로 좀 난이도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학교에서 또 나오는 진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맞추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우리 은강여고 지구과학 수업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좋은 점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